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자, 보통 관절염은 겨울에 심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5월과 6월 이 초여름에 관절염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서 활동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무릎 관절염을 많이 쓰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기 마련인데요. 자,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또 좀 춥든 덥든 언제나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초여름 무릎 건강 주의, 무릎 통증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알짜 정보들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시죠. 평소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많아지고 원래 관절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또 이럴 때 관절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보다 진단하는 거에는 굉장히 기술도 발전하고 쉬워져서 검사만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디가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치료에는 약간 소극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야외 활동하는데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각각의 그 기능 또 궁금하고요. 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초기 뭐 점점 심해져서 말기에 이를 텐데 그 진행 단계도 궁금합니다. 네. 무릎은 쉽게 생각하시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인대로 연결돼 있고 관절 연골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머니 안에서 무릎이 굽혔다 폈다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큰 관절인데요. 네. 이 관절이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체중을 항상 하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어 다닐 때 체중의 반 정도, 50%를 항상 지탱하게 되고 네. 약간 빠르게 걷거나 뛸 때는 체중의 5배까지 하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게 돼서 망가진 부위를 빨리 찾는 게 정확하게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지를 확인을 보통을 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때 단계별로 진단을 하는 이유는 네. 거기에 맞는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 초기 그리고 중간 단계, 관절염 말기 단계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실 엑스레이에서 초기 단계에는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충격파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고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 가면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거나 한 번 생기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 관절 연골이 얇아져 있거나 아니면 양쪽 윗뼈와 아랫뼈를 지탱해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얇아진다거나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관절염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 말기 단계에 넘어가면 결국은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굉장히 변형이 심하고 정상 정렬 상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경골 근위부 절골술, 정렬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치료나 또는 손상된 연골 부위를 인공관절로 부분적으로 교체해주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또는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이제 말기로 갈수록 뼈 변형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 단계마다 좀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앞서 그 진단하는 기술은 굉장히 더 좋아졌는데 이 치료를 망설인다. 우선 이제 초기, 중기, 말기 각각의 그 맞는 치료법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관절염 초기 증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 증상을 약간 좀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고요. 주로 외래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중간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MRI상 연골 손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어디가 찢어져 있는지 인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고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나 또는 관절 주머니의 손상이 심해서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증식 주사 같은 보존적인 주사 치료로 증상을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관절 연골 손상이 경미하게 있다. 연골이 좀 찢어졌거나 관절 연골이 약간 파여 있는 크기가 크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 증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 시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 MRI 검사상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손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발성으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줄기세포나 다른 연골 재생 치료를 해서 손상된 부위를 복구시켜주는 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관절염 말기로 진행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수술이란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초기, 중기에서 잘 관리하고 치료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자, 주사 치료 가운데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 우선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무릎을 지탱해주고 있는 구조들, 인대나 관절 주머니들의 염증 소견이나 또는 부분 손상이 있으면 이거를 주사 치료를 통해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네. 이에 따라오는 조직 재생 반응을 이용해서 다시 원상복구시켜주는 치료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 염증 반응에 따른 이제 재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이 증식 주사의 원리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 또 장점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하실 필요가 없고요. 통원 치료로 와서 주사 맞으시고 또 주기적으로 내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절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남지 않고요. 네. 안정적으로 저희가 무균 소독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거나 합병증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위험성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만 이 염증 반응은 세균이 감염되는 감염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염증 반응에 동반되는 조직 재생 반응들이 결국은 치료를 담당하게 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관절 모든 관절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 있겠고 한번 치료했을 때 다음에 치료할 때 또 내성이 생겨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걱정 없이 다시 똑같은 동일하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66세 어머님이십니다. 무릎 연골 손상으로 힘들어하시다가 증식주사 맞으셨네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시술 전과 시술 후의 MRI를 비교해 보면 앞에서 정면으로 보는 사진에서도 내측 측부인대 부위에 부종이 심하고요. 무릎 관절 시상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무릎 안에 염증이 심해서 물이 꽉 차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관절 연골을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의 손상에 있지만 네. 이 손상 자체가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내측 측부인대의 염증 부위를 줄여주면 무릎 안정화가 동반되고 염증이 줄어서 기능이 회복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66세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빨리 또 해결을 위해서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45년생. 45년생이시고, 예, 80대. 77이에요. 예,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천천히 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네. 오른쪽 무릎이 네, 갑자기 막 아파갖고 물을 3번이, 4번이나 뺐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네, 이렇게 걸으면은 그 무릎 밑에가 따끔 해갖고 걸음이 걸치가 안 좋네요. 네. 네네네.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찾아보세요. 네?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달 됐어요. 2달 됐어요. 병원에 가보셨고요. 그럼요. MRI 다 찍고. 아, 뭐라 그러던가요? MRI 찍었는데 네, 한 5년 되면은 수술한다만 나갔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네. 약물치료도 하고 주사도 네. 맞고 그렇게 하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네, 주사를 4번이가 이거 놓았어요. 근데 네. 6개월 만에 한 번씩 맞아야지 이게 바로 맞으면 무릎이 안 좋아진다고 네, 안 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만 주는데 진짜 걸음을 못 걷겠어요. 아유. 아, 그래, 그러세요. 어머니, 그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예, 예. 관절염이 중간 단계에서 관절염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관절염이 이제 막 심해지거나 갑자기 이제 증상이 오래되시면 당연히 이거는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네. 어머니 나이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고 계속 아프고 요 사이에 중간에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관절 내시경으로 청소만 해줘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무릎 안에 염증이 생긴 거를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무릎이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절 내시경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물론 마취하고 하는 거니까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건데 무릎 앞에 작은 구멍만 내서 카메라하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찢어진 연골이나 망가진 부위들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염증이 좋아지고 통증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옷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관절경 시술을 하시면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관절경 시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관절경 시술은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네. 치료 방법을 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증상이 한 2, 3개월 정도 계속 아프고 통증이 심하시다 그러면 네. 약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네. 관절경 시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사하신 MRI 자료 같은 거 잘 챙겨서 네.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아질까요? 이런 거 좀 고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라도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머니 또 궁금한 거 네. 있으실까요? 그게 무슨 검사 아니 거시기 검사 무슨 검사라고 했죠? 검사는 어머니 MRI 검사 하셨다면서요? 예예예. 네, 그거 어머니 그걸로 복사해 주세요. 충분하고. 그러면 돼요. 아 인골관절? 관절경 시술, 네, 관절. 관절경, 내시경 관절 이용한, 내시경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돼요. 관절 내시경.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거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잘하는 사람이 하게 놔두세요. 자. 아이 죽겠어요 지금.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선 고민되실 때는 큰 병원으로? 예, 예.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어머니 또 다른 전문 선생님 찾아가셔서 그동안 받으셨던 치료 과정 그리고 검사 결과지 모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세요 하셔가지고요. 들고 또 다른 전문 선생님 찾으셔서 한번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고 의논해 보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